울산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선도해온 수출 첨단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실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3호기의 고장 원인이 케이블 손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개 사육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제 동구 연포산에서 멧돼지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된 데 이어 오늘은 울주군 야산에서 또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우유값에 남긴 침 때문에 7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울산항 감시체계 공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48회 무역의 날을 맞아 울산 지역의 41개 업체가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인 이 조선소에서 연간 생산하는 선박은 100여 척, 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은 12년 만에 수출 1억 달러를 넘었고 5년 전 5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제 1,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는 산업수도 울산의 몫입니다. 우리 울산은 수출만도 금년에 1,000억 불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 시민적 노력과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맞은 무역의 날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주역인 수출기업 41곳과 25명의 역군들이 대거 표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FTA를 날개 삼아서 세계 한국인의 저력과 기계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재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수출이 20%씩 증가한 울산. 48회절을 맞은 올해 무역의 날의 주인공은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되는 산업수도 울산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네, 울산이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시장을 선도해온 수출 첨경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도의 용광로에서 동광석이 녹아 용암처럼 흘러내립니다. 재련 공장에서 나온 늘판지 모양의 반제품 아노드는 다시 전기 분해 과정을 거쳐 순도 99.9%의 전기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이 회사 전기동 제품 3분의 2가량이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LS 니코의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53억 4천만 달러. 한칠레 FTA로 올해부터 세계 최대인 칠레산 동제품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된 가운데 거둔 결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당사에서는 한칠레 FTA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타 재련소, 해외 재련소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금년도에 현대미포조선은 선박수류 위주의 내수 기업에서 수출업체로 거듭난 국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조 분야에 뛰어든 지 10여 년 만인 올해 고부가 가치의 중형 틈새 상품으로 40억 8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TSM텍이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중소 프렌트 업체들도 수주 경쟁의 어려움 속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다 시장 개방 등 대내외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있었기에 국가 무역 1조 달러 달성, 울산 수출 1,000억 달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조합원들 사이에 고소고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구에서 처음으로 조합을 설립한 재개발 구역.
지난 13일 조합장이 4년 전 토지정비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을 흠집내기 위한 고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세상에 제가 소합병이 될 수도 없었을 거고 시험을 선정해가지고 이미 다 하시고 하는데 말도 안 나와서 그러는 거는. 지난 10월에는 중구 모주택지 개발 조합장이 구청장 직인을 위조해 환지 예정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남구현 아파트 재개발 조합도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대출 은행과 세시업체 선정 의혹, 그리고 토지 사용서를 승낙받는 과정에서 금품 의혹 같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 300만 원, 100만 원, 300원 주더라고요. 한차 받은 게 아니고 반값도 받았어요. 이 밖에도 북구 광동권 재개발과 550여 세대에 이르는 남구현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도 새나오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꿈꾸며 시작한 재개발 사업이 경기 침체로 장기화되면서 사업장마다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농촌마을에 집단으로 들어선 개 사육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면서 환경오염과 소음 등 민원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도사견 수십 마리를 키우고 있는 울주군의 개 사육장입니다. 사육장에 들어서자 악취가 진동하고 곳곳에 오폐수가 고여 있습니다. 개들이 있는 철장 바로 밑에 분뇨가 그대로 쌓이면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장은 정화조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곳에는 정화조는 고사하고 텃밭과 섞어 퇴비를 만드는 분뇨 처리도 엉망입니다. 컵도 조금 뿌려놓긴 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죠. 형식적이죠. 네. 하지만 개 사육장 주인은 별일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짐승을 몇 마리 키우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이 일대의 개 사육 농가는 모두 7곳. 10여 년 전부터 부산에서 옮겨와 집단화된 것입니다. 현재 이 일대 마을에서 사육되는 개는 수백 마리에서 최대 100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한번 개 짖으면 온 산이 메아리 치고 하니까 자다가도 있나면은 밤잠을 못 자고 그런 과정이 많죠. 비위생적인 사육으로 환경오염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개 사육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 실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긴다는 시각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 방식을 놓고 해묵은 찬반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던 초등학교 학력평가 예산이 울산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자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지, 그 어떤 학력 신장이 되었는지를 학부모들은 사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통한 비교 평가는 학교 교육의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선 교장들은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개별 맞춤식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의 전액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활되면서 당초 2번 치르던 시험이 한 번으로 줄긴 했으나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풀이 능력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시험 제도 속에 어린 학생들은 국가 수준, 광역 수준, 학교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지옥에서 고통받는 형.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부활시킨 과정도 상임위의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력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보수와 진보의 2년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근무 형태를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꾸려면 협력업체나 지자체도 준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행에 앞서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여러 협력업체에서 실시간 공급받는 방식으로 가져와 투입됩니다. 이걸 우리 회사에서 조립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만들면은 회사 우리가 이제 30분 전에 거기서 출발해서 오면은 또 대기했다가 현대차의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1차 밴드만 무려 300여 곳. 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새벽에는 일하지 않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을 한다면 협력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상당수 협력업체들은 납품 시점을 맞추기 위해 설비 투자와 추가 인력 확보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수익성을 맞추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사도 근무 시간과 임금 산정 등을 놓고 의견차가 큰 만큼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벽과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새 근무 형태가 도입되면 현장 근로자들은 새벽 6시나 밤 1시에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또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업체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다 주간 연속 2교대가 도입되면 현대차 울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 등 수만 명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을 대변하는 노조 대의원과 사업부 대표의 합리 노선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 공장 9명의 사업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강성은 3명이 당선된 반면 합리 노선 후보는 6명이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새로 출범한 강성 집행부가 자칫 투쟁에만 치우칠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3호기 가동 중단의 원인은 발전기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케이블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은 오늘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1980년대 상업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에서 잇따라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사흘째인 오늘 울주군의 한나라당 강정호 예비후보가 등록하고 통합진보당 이선호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울주군 총선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이광우, 강정호 씨와 민주당 송규봉 씨, 통합진보당 이선호 씨 등 4명으로 늘어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울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6억 원을 예비비로 추정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2조 4,86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13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추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1조 1,75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울주군 삼남면 방길이 OK 목장 뒤편 야산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무게 40kg 정도의 이 암컷 멧돼지는 배추밭을 파헤치다 식당 주인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포획단에 사살됐습니다. 울주군은 주변에 멧돼지 무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건축위원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건설업체로부터 용역계약 형태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들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울산과 경주 지역 대학 교수 2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울산해경이 울산항 감시체계 보강공사와 관련해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CCTV 설치 등의 과정에서 납품 자재가 바뀌는 등 공사 낙찰업체와 하도급 업체 그리고 항만공사 직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는 CCTV 48대 설치 등 울산항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항만공사가 입찰을 통해 17억여 원에 발주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2004년 12월 남구의 한 슈퍼마켓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360만 원과 담배 등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37살 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구 지역 슈퍼마켓에 털다 구속된 유 씨의 DNA가 7년 전 남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우유갑의 DNA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공장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종업원 30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30대와 현금 17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북구의 한 농공단지 공장을 빌려서 철강 제조업을 하는 것처럼 간판을 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 27일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주간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기념사업추진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울산역 광장의 상징물 설치와 울산경제 50년사 발간, 그리고 국제심포지엄과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워크숍이 오늘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양대 김종걸 교수 등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정책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소재 생산업체인 덕산 하이메탈은 오늘 시장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원예농협과 중도메인협회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귤 140박스 등 500만 원 상당의 첨가물을 푸드뱅크에 전달했습니다. 울산 최대의 교원단체인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제7대 회장에 김종욱 송정초등학교 교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이 되니까 바람이 더 차갑습니다. 성경이의 기상캐스터, 내일은 또 얼마나 추울까요? 네, 오늘 밤 사이 기온은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목도리와 장갑으로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이 때문에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도 3도에 머물겠는데요. 찬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더 끌어내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 올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이남, 서해안 지방에 내리고 있는 눈은 내일 새벽 제주와 충남, 전라도까지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등지에는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 하늘 상태는 아주 좋겠는데요. 다만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 3도 분포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에는 남해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져서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